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재밌는 논문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99줄의 토폴러지 옵티미제이션 최적화죠. 최적화 코드인데 매틀랩으로 쓰여진 최적화 코드입니다. 자, 이분이 2001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쵸? 20년도 넘은 그런 논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Struct Multidisciplinary 이건 다분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그 어떤 페이퍼에 거기에 이제 논문을 실은 겁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논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단순 보가 있습니다. 심플 빔이 있는데 이쪽 가운데에 집중 하중을 가하면은 이게 당연히 변형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변형이 되는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 어떤 이게 최적화된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려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을 때 이런 트러스 구조물을 배웠을 때 어떤 집중 하중이 이쪽에 갈 때 만약에 이런 트러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트러스들은 뭔가 이론적으로 받는 하중이 0으로 계산된다. 보셨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응력을 별로 이렇게 받지 않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다른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면은, 그리고 응력을 적게 받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내면은 이것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최적화됐다라고 보아줄 수도 있겠죠. 그쵸?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가정과 그리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과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 자세히 써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보다는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들, 모양들 이렇게 조작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는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푼 다음에 이렇게 미러링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딱 붙어 있고 이렇게 네모난 빔을 이쪽에서 하중을 이렇게 줬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물론 이제 파라미터들을 조금 바꾸면은요, 여기에 뭐 이제 이런 모양들이 더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들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중이 너무 적게 이제 드니까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이쪽을 더 두껍게 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속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양만 남게 된다. 이거면은 그 하중을 이제 최적화된 모습으로 버티게 되는 그런 골격이 된다, 구조가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선 한번 해봤습니다. 뭐 논문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예들이 더 있고요. 그리고 뭐 가운데 이제 구멍이 있을 때 구멍이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멍으로 뚫어야 할 때,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골격으로 이제 채워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 부분만 이렇게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재미있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도 다양하게, 하중도 조금씩 바꿔서, 또 이제 파라미터들 두껍게 할 건지 얇게 할 건지 그런 파라미터들도 이제 바꿔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해봤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냥 가로는 100 사이즈, 세로는 30 사이즈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중은 위쪽에서, 아래쪽 말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누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이 과연 다 필요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릴까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 결과들을. 그랬더니, 그쵸, 이쪽에 이제 하중이 가게 되니까 이렇게 약간 곡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남게 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뼈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이제 루프가 돌면서,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다 이 모양으로 이제 확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그 전체 그것보다 쓸데없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거를 해도 어떤 이 하중을 잘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멍 뚫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구멍 뚫린 것도 해봤더니, 자, 정말로 이 구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로 이렇게 골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쵸? 점점 먼저 이 부분이 거의 먼저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점점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들은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좀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여기에서 딱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조금씩 이 부분이 사실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아무튼 이렇게 뚜렷하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새뼈 있죠. 새뼈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뼈가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밴딩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뼈하고는 다른 게 사람 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사람 뼈는 여기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이쪽이 비어 있고 여기만 이렇게 겉에만 잘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비틀림에 대해서 조금 강할 거고, 그리고 이쪽이 빽빽하게 그물 구조 같은 걸로, 거품 구조 같은 걸로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은 그 충격 하중에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중간은 여기만 있고 중간 안쪽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뭐 토션이라든지 어떤 축하중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뭐 사람이나 포유류에 걸어 다니는 어떤 그런 동물들의 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날개짓을 하잖아요. 새가 이렇게 펀치를 하진 않죠, 날개로. 보통 이제 날개짓을 이렇게 하니까 밴딩에 강하게끔 그렇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밴딩에는 조금 취약하죠.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쪽 부분이 휘게 될 겁니다. 밴딩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라야 새 이렇게 밴딩 날개짓을 할 때 좀 더 튼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벼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 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해봤더니 이번에는 조금 하중을 적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 질량 대비 몇 프로를 남길 거냐, 뭐 그런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 질량 대비 몇 프로를 조금 이제 좀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뼈가 앙상하게 이렇게 남겠죠. 그 대신에 조금 이제 더 적은 하중에 버티게끔 그렇게 설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희미하게 있던 부분도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없애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하중을 버티는 데는 아까 이제 꽉 차 있었던 빔이나 이거나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잘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설계에도 직접 한번 반영해 보려고도 한번 해보세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렇게 이제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3D 프린터로 얼마든지 이렇게 설계만 하면, 그쵸? 3D 디자인으로 설계만 딱 해놓으면은 이거를 3D 프린터로 적층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똑같이 그렇게 해서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속으로 이걸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아주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튼튼하면서 가벼운 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항공기나 이런 쪽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뼈 한번 볼까요? 새뼈가 뭐 과연 최적화된 것이냐라고 이제 보기는 또 어렵겠지만, 뭐예요? 약간 거품이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이제 봐주시나요? 이게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작게 이렇게 쫙 붙어 있었다가 점점 이렇게 커질 때 뭐 세포 분열을 이런 쪽 가운데 쪽으로 더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런 구조일 텐데, 아마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까 이거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모양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새는 또 이제 그 모양의
잘 적응을 했구나. 또 아니면은 그 모양대로 잘 설계가 됐구나. 날개에 최적화되게, 날개에 적합하게 잘 설계가 됐구나. 아니면 그 모양대로 잘 적응을 하며 진화를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좀 공학 공부를 재미있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논문들 많이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매틀랩 코드도 한번 돌려보시고 아, 이런 것들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회사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저는 매틀랩을 못하는데 전 파이썬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99줄밖에 안 되니까 파이썬으로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